안녕하십니까? 우리 피부생리학 6주차 강의 오늘 이제 3차시, 즉 3교시에 해당이 됩니다. 네,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1교시, 2교시에서는 바로 이 피부 장벽, 피부 장벽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차에 이제 피부 장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 지난주에 했었던 피부 장벽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뭐라 그럴까, 가장 우리 피부의 바깥쪽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그런 이제 그 영향이 크다, 또 각질층의 그 기능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외피층에 있는 바로 체외각의 각질층, 특히 이제 그 각질층의 각질세포와 또 각질세포들 사이에 존재하는 몰타르의 역할을 하는 세포간 지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피부 장벽의 역할을 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어떤 뭐 세균의 침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방어를 하고, 또는 자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피부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방어하는 그런 이제 장벽의 역할을 한다고 했었는데, 바로 이렇게 각질층이라든가 각질층에 있는 각질세포라든가 또 그 각질세포를 이어주는 세포간 지질, 이러한 것들에 영향을 줘서 피부의 장벽 기능을 갖다가 손상시키는, 즉 영향을 주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뭐냐면은 어저께 이제 2교시 마지막 시간에 이런 요소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온도, 습도, 뭐 자외선, 또 연령별, 성별 그런 차이, 스트레스, 이온의 종류, 또 pH, 또 침수의 그 환경, 호르몬,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결국은 피부 장벽을 갖다 이제 손상을 하고, 또 그 피부 장벽이 손상됨으로써 질환이 유발이 되고, 질환이 유발이 돼서 소양증이라든가 염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다시 또 그 피부 장벽을 갖다가 또 더욱 손상시키는, 즉 악화가 시키는 그런 이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바로 이러한 피부 장벽들이 손상이 됨으로써 일어나는 그런 이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 질환들이 특히 피부의 건조증을 갖다 이제 수반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피부에 건조증이 이제 수반이 되면은 이렇게 다양한 질환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바로 그 질환 중에 이제 하나가 이런 것들인 것이죠.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 아토피 피부염은 크게는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 요인,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유전적인 요인들은 아토피 질환의 어떤 가족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인데, E형 보조 T세포, 요것의 면역 반응 이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환경적 요인 같은 경우가 이제 알레르기성 물질이라든가 또는 어떤 피부를 자극하는 물질들, 또 감염이라든가 날씨, 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피부 장벽의 이상을 갖다가 초래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어쨌든 유전적인 요인이든 환경적인 요인이든 이런 것들이 피부 자극에 대한 피부 반응을 갖다 증가시킴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아토피 피부염을 갖다 이제 발생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건조증이라든가 또 습진이라든가 소양증이라든가 이러한 유형들을 갖다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 결국은 이러한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것은 환경적 요인,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피부 장벽들이, 정상적인 세포는 저렇게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알레르기성 물질이나 미생물들 이런 것들을 방어하는데, 이러한 여러 유전적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피부 장벽들이 소실이 되면은 내부에 있었던 수분이 빠져나가거나 밖으로부터 알레르기성 물질들이 침투를 하거나 또는 미생물들이 침투를 해서 더욱 저 아토피성 피부염이 악화가 되는 그러한 상황을 갖다 이제 낳게 되고, 또 아토피성 피부염이 악화가 되면 그것이 또 다시 이렇게 피부의 장벽을 갖다 더 허물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갖다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주요 내용으로 보면 지질들이 감소를 한다라든가 아토피성 피부염 그런 상태에서는 특히 이제
지질 중에서도 세포간 지질 중에서도 세라마이드가 이제 감소를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경피 수분 손실이 증가를 하게 되는 그래서 피부가 이제 건조해지고 피부 장벽들이 또 더 악화가 되는 또 pH도 피부의 pH를 갖다 이제 상승시키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갖다 이제 하기도 하고요. 층판소체가 분비가 이제 감소가 돼서 염증도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 각질 교소체도 분해가 돼서 세포의 결합력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분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필라그린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외부로부터 이제 각질 세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로부터 침투해 들어오는 것들 같은 이제 방해하고 그러는데 바로 이런 필라그린이 분해가 되면은 자연 보습인자 이런 것들이 이제 생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손실을 갖다 가져오기 때문에 이 필라그린이 감소를 하게 되고 또 유전자의 돌연변이의 문제도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또 손상된 피부 장벽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레르기성 물질이라든가 세균의 침투라든가 공해 물질의 침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침투를 함으로써 면역 반응이 좀 떨어지게 되고 또 어떤 균에 대한 항균 장벽들이 이제 손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어쨌든 그 요소들이 아토피염 피부를 갖다가 조금 더 악화시키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내인성 당질 코르티코이드 생성을 갖다 이제 증가시키기도 하고요. 이걸로 인해서 지질 합성 저하도 이루어지고 또 층판소체 분비가 이제 감소가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질막 형성을 갖다가 초래를 해서 피부 장벽 기능을 갖다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습도, 온도, 또 의복이라든가 음식 이런 것들도 아토피성 피부염에 관여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 결과를 갖다 이제 초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아토피성 피부염을 갖다가 유발시키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또 이제 피부 건조증 같은 경우도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피부 건조증을 일으키는 피부 질환들, 질환에 의해서 피부에서 나타나는 질환에 의해서 건조가 촉진되는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전신 질환, 우리 뭐 내인성 질환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또 뭐 어떤 장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한 질환에 의해서도 건조증이 유발될 수가 있는데 피부에 의한 건조증은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어린선 만성습진 건성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피부 건조증을 더 유발시키고요. 또 우리 내인성 질환들 이를테면 만성 심부전증이라든가 또는 당뇨, 림프종, 간질환, 갑상선 질환, 중추신경 경색증 이런 것들이 결국은 피부를 갖다 건조시키는 그런 역할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 건조라는 건 결국은 피부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죠. 그렇죠? 10% 정도밖에 안 되는 또는 그 이하에 있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는 거고요. 홍반이라든가 균열, 인설이 존재하면서 피부의 표면이 굉장히 거칠어진 그런 이제 상태를 나타내게 되고요. 과다한 이제 태양 노출이라든가 또는 세정제 사용, 건조한 환경, 또 어린선이나 아토피 피부염, 겨울철에 이제 찾아오는 건조함으로써 나타나는 소양증 이런 것들이 피부 건조증을 갖다 더 악화시키게 되죠. 그래서 각질층에 지질을 이루고 있는 세라마이드 이런 것들이 감소가 되고요. 또 지질 조성 함량 변화들이 이제 지질 구조의 변형도 초래를 하게 돼서 결국은 각질층을 통한 수분 손실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도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외부 환경에 이제 건조한 그런 상태들 이런 이제 특히 이제 가을이나 겨울 같은 건조한 날씨들 이런 것들은 천연 보습인자 그러한 양을 갖다 또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선 아토피 피부염 이런 것도 더 악화시켜서 그로 인해서 또 다시 피부 건조증이 더 이렇게 이제 악순환되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나타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피부 건조증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저렇게 갈라진다라든가 또는 어린선과 비슷한 그런 이제 유형을 갖다 보인다라든가 또 이렇게 홍반들이 나타난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건조증으로 유발이 되는 그런 또 건조증들이 또 아토피성 피부염하고도 또 이제 연관이 돼가지고 아토피성 피부염의 형태로도 나타나고요. 굉장히 좀 아주 괴로운 그런 상태의 이제 피부 질환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또 한편으로는 이제 피부의 노화에 의해서 요게 이제 정상적인 피부고 여기서 이제 노화 피부인데 조금 전에 보셨던 그림하고 거의 유사하죠. 피부 장벽들이 손실되는 그런 이제 패턴은 그렇죠? 정상적인 피부, 젊었을 때 피부들은 제대로 기능을 갖다 하기 때문에 유해 물질도 차단하고 미생물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내부로부터의 어떤 수분 증발도 상당히 차단을 해서 탱탱하면서도 어떤 윤기 있는 그런 피부를 갖다가 이제 만드는 데 반해서 이러한 이제 피부 장벽들이 손상이 되면은 노화에 의해서 피부 장벽들이 손상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되면은 유해 물질들이 피부 장벽들을 통해서 들어오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생물들 같은 경우도 이제 침투를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피부 질환을 일으키기 쉽게 되고 또 내부에 있었던 수분들의 손실도 증가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갖다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그 연령이 이제 점점 그 높아짐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서 또 부분적으로 이제 발생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 내용들인데요. 또 피부 노화에는 이제 이렇게 연령이 높아짐으로써 즉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피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못함으로써 이제 발생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태양에 노출이 많이 됐을 경우에 즉 광에 의해서 노화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노화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 커다란 요인으로도 이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노화 피부에서 피부 건조증이 동반되고 또 피부 장벽의 회복이 늦어지게 되고요. 그렇죠? 또 경피 수분 손실이 굉장히 또 증가를 해서 그래서 건조함이 더 이제 건조한 그런 이제 현상이 더 늘어나고 그럼으로써 이제 각질 층도 더 이제 단단해지는 그런 현상을 갖다 보이기도 하고요. 또 장벽 기능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이토카인이 이제 감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지만은 바로 이런 것들은 pH를 갖다 상승시키고 또 어떤 이제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 피부가 가지고 있는 활성을 갖다 떨어뜨리게 되고 이러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질의 생성이라든가 대사가 좀 감퇴가 되고 떨어짐으로 인해서 층판소체 분비가 감소가 되고 각질층의 견고함 이런 것들이 좀 헐거워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노화가 더 이제 촉진이 되고 또 피부 장벽들이 이렇게 그 헐거워짐으로써 그로 인해서 또 악화가 되는 그런 상태를 갖다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특히 노화 피부 같은 경우는 저기 그 왼쪽 맨 위에 있는 거는 조금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거겠죠. 광노화의 대표적인 그런 경우예요. 저 그림을 보시면은요. 저 광노화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저 사람의 지금 어디예요? 왼쪽이 지금 광노화가 심하잖아요. 그쵸? 노화가 심하잖아요. 그렇죠? 오른쪽보다는. 그렇죠? 저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이제 주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이게 대부분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좌측 통행을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우측 통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운전대는 왼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왼쪽이 창문 쪽에 가깝기 때문에 창문 쪽에 있는 저 왼쪽 얼굴 쪽은 빛의 영향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이렇게 광노화가 촉진이 되는 그런 형태인 거죠.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훨씬 더 노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갖다 나타내는 거고요. 저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요 오른쪽에 위쪽에 있는 그림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흑색 반점이 생긴다라든가, 그렇죠? 멜라닌 색소들이 이렇게 침착이 되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보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밑에 있는 그림들은 비교적 자연스러운 어떤 그 노인성 노화라 할까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피부의 탄력도 줄어들고 주름이 많이 형성이 되고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례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노화된 피부의 사례를 갖다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또 우리가 아까 내인성 피부의 노화라고 피부의 장벽 손실 이런 것들도 얘기를 했잖아요. 꼭 유전적인 질환은 아니지만 우리 그 신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질병들, 특히 당뇨병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그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인해서 피부 질환을 갖다 이제 이렇게 가져오기도 해요. 그래서 발이라든가 또 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렇게 갈라짐이라든가 또 피부가 물러지고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 피부가 건조한 그런 환경에 노출되면서 각질층 수분이 더 이제 감소가 되고 피부 장벽 기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경피 수분 손실도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형태를 갖다 보이고요. 또 우리 세포간지질이라고 하는 피부의 장벽 기능을 갖다 담당하는 각질층에서의 각질 세포들 사이에 이렇게 이제 채워주는 세포간 지질, 그러한 세포간 지질들이 이제 주로 이루고 있는 성분들이 뭐 늘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봤지만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그리고 자유지방산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러한 세라마이드 이런 것들이 이제 감소가 되고, 또 어떤 이제 각질 세포 안에 존재하는 NMF, 천연 보습인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감소하게 되면은 피부 장벽들이 아무래도 그 역할을 갖다 충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손상으로부터 오는 이런 이제 건조증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악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합병증이 동반이 되는 이런 당뇨병으로 인한 그런 이제 피부 질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또 피부 표피의 어떤 염증성 반응 이런 것들도 당뇨병으로 인해서 촉진이 되는 그런 이제 사례인 것이죠. 그러한 예를 갖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뭐 손에 나타난다라든가 또는 발목이나 또는 이제 손목이나 이런 부분에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피부 질환의 형태로도 당뇨병의 합병증으로서 이렇게 건조라든가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피부 장벽의 손상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피부 외부로도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좀 살펴봤었던 피부 장벽의 손실로 인해서 이제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요거는 이제 교소체에 문제가 생겼다고 거라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각질 세포들을 갖다가 이어주고 있는 그런 철근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각질 교소체들의 문제가 생길 때, 그럴 때 이렇게 이제 생선 비늘과 같은 그런 현상들을 갖다 나타내는 어린선, 물고기 어자에다가 비늘 린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고기의 비늘처럼 이렇게 이제 각질층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어린선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어린선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생선의 비늘처럼 존재하는, 요거는 이제 비교적 유전적인 그런 특성이 좀 강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심상성 어린선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이제 표피의 분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즉 각질 교소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각질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나중에는, 그쵸? 각질 세포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묶고 있는 이런 것들이 각질 세포가 퇴화가 돼서 이제 교소체가 힘이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각질이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탈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로 붙어 있는 거죠, 각질이. 그래서 표피 분화가 일어나지 않고 천연보습인자, 자연보습인자를 갖다 생성하는 필라그린의 합성, 이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이제 현상인 거죠. 어린선, 굉장히 이제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외형적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위화감, 또 혐오감 이런 것들을 주는 그런 이제 질환들이죠. 이런 이제 어린선들이 있고요. 또 건선, 피부 질환의 또 다른 형태로 이제 건선이라는 것들이 이제 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 울긋불긋하게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젊은 환자들의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 유전성 질환이 많다고 합니다. 또 악화나 호전을 갖다 거듭하는 그런 질환으로서 치료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유형이라고 하네요. 또 일반적으로 표피의 분화 이상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각질 형성 세포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증식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이제 질환이고요. 또 각질층 안에 있는 요 각질 세포들 사이를 갖다 메워주고 있는 이제 세포간 지질이죠. 이런 이제 지질 중에서도 특히 세라마이드의 양이 이제 감소할 때 이런 이제 건선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지질의 조성, 또 함량의 변화 이런 것들이 지질 자체의 구조, 우리가 앞에서 이제 살펴봤었잖아요. 지질은 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주로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 이런 것들도 이제 살펴봤었는데요. 그런 지질의 구조라든가 또 어떤 성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수분의 손실을 갖다가 이제 증가시키기도 하고요. 또 각질층 자체의 응집력도 떨어뜨리게 되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제 피부 장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건조해지면서 또 소양증, 자꾸 이제 가려움증이죠. 이런 것들도 이제 늘어나고, 또 그걸 갖다 자꾸 이제 긁게 되는 과정에서 상처 이런 것들이 피부에 이제 나게 되니까는 자꾸 회복이 되고 또 상처가 나고 회복되고 상처가 나고 그러면서 이 피부가 이제 두꺼워지게 되고 그런 현상으로 여러 가지 이게 다 이제 긁고 자극을 갖다 계속 줘서 그래서 나타나는 이제 현상인 것이죠. 예. 이렇게 이제 건선의 경우에는 이제 손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조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피부가 일부 두꺼워지는, 특히 이제 이런 것 같은 무릎 주위에 이제 많이 일어나는 이제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제 사실 이렇게 잘 안 하지만 예전에는 물걸레질 많이 했잖아요. 방바닥이라든가 이런데, 그쵸? 무릎이 계속 이 그 방바닥하고 접촉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피부 장벽들이 손상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뭐 이것도 이제 손에 나타나는 걸로 자꾸 이제 긁어서 이렇게 자꾸 긁는 거죠. 긁음으로써 이제 피부의 어떤 그 장벽 손실, 또 그로 인한 어떤 감염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 이렇게 그 결과로서 건선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이거 이외에 이제 우리 피부 질환 그러면은 아주 질환이라고 봐야 될지, 또는 호르몬 과다 분비에 의해서 그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피질과의 어떤 문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여드름인데요. 레노액산이 감소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층판소체도 또 그 역할을 갖다 이제 떨어지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피부 장벽이 이제 손상이 되고요. 그렇죠? 또 칼슘의 어떤 이제 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게 되고, DNA 합성은 오히려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모낭 상피세포가 증식을 하고 과각각증이 동반이 되고 면포를 형성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낭 안에서의 어떤 세균 침투에 의해서 걔네들이 어떤 염증성을 갖다 이제 증가시키게 하고, 이런 것들이 IL-I 알파라고 하는 이런 성분들하고 연관이 되는데, 쟤네들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피부 장벽 손상이라든가 DNA 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합병증을 갖다 이제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건 특히 호르몬 분비가 왕성하면서 이때 어떤 그 지질샘에서 이제 이렇게 분비가 되는 지질 성분들, 피부 지질이죠. 그런 이제 피질들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여성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는 그런 시기가 우리가 이제 폐경기 전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폐경기 전후에 마찬가지 이게 뭐 다시 회춘하는 것도 아닌데 여드름성 질환과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모낭벽의 이제 과각화증이라든가 피지 분비가 이제 증가를 하면서 그러면서 또 그 모낭을 갖다 통해서 들어왔었던 세균들이 피지가 증가했다는 거는 먹을 게 많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번식을 한다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염증도 이제 발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드름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 모낭벽에서의 표피의 증식, 또 지질 구성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저렇게 그 여드름성 질환으로 이제 나타나기도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피부 장벽이 손실이 되기도 하고, 또 피부 장벽 손실뿐만이 아니라 칼슘 농도의 변화, 또 DNA 합성 이런 것들의 변화를 갖다 이제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면포도 발생을 하는 거예요. 면포라는 건 결국 뭐예요? 그것이 염증성에 의해서 그 염증성 반응에 의해서 그것이 골마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증가하고요. 남성 호르몬에 의한 층판소체 생성이라든가 분비 이런 것들이 이제 감소가 되면서 지질막 형성을 갖다 방해하고, 그래서 표피 증식이 유도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형으로도 나타나게 되죠. 또 사이토카인 이런 것들이 당단백질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세균으로부터 이제 침투를 받아가지고 분비가 막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이토카인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모낭 누두부에 이제 과각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여드름이 더 이제 면포뿐만이 아니라
딱딱해지는, 그렇죠? 블랙헤드 형태 이런 것들도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 이런 이제 다양한 유형의 이제 여드름 사진을 갖다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런 것들로 이제 피부 질환으로 또 마찬가지 어떤 뭐라 그럴까, 이제 피부 장벽 기능의 손실을 통해서 가져오는 것들이죠. 그리고 주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주사라고 하는 현상은 말 그대로 술주자예요, 저게. 예. 즉 술을 마신 사람처럼 예, 벌겋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갖다 이제 나타내게 되는 그래서 이제 붙여진 명칭인데, 초기에는 이렇게 혈관 주변에만 염증 세포가 이제 나타나다가 또 혈관이 확장하고 그러면서 염증 세포 분집이 모낭 주변으로 점점 확대를 하고, 그래서 붉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이 점점 이 주사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붉게, 평소에도 붉은 그런 이제 술 마신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다인성 질환이면서 인종에 따라서도 이제 좀 그 현상이 달라지게 되고요. 기후라든가 직업, 또 어떠한 이제 연고제나 그 약품을 갖다가 사용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르고요. 또 특히 이제 알코올성 과민 반응으로도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얼굴 중앙부에 이제 홍반이나 혈관 확장, 농포 구진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손상된 피부 장벽에 의해서 자극 물질이 쉽게 이제 피부 내부로 흡수가 되면서 이제 그 과민성 반응으로 붉게 나타나는 그런 형태이고요. 진피의 신경 말단을 갖다 자극하게 돼서 얼굴이 뻘겋게 혈관 확장의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인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사의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 접촉성, 이 이외에도 이제 접촉성 피부염으로 외부 물질의 이제 자극, 특히 이제 알레르기성 그런 이제 물질들이죠. 진딧물이라든가, 예? 예, 이런 것들, 진딧물이 아니라 진드기, 예, 진드기 이런 것들도 이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또 어떤 자극을 하는 그런 물질들이 진먼지, 진드기인지 아니면은 또 어떤 알러지를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인지, 예,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있고요. 또 어떤 이제 우리가 면역 반응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호르몬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주부 습진들 이런 것들이 접촉성 피부염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특히 이제 우리 온나무 같은 경우, 그렇죠? 온나무 같은 경우에 그 우르시올이라고 하는 온나무에 존재하는 그런 성분에 의해서 피부염증 반응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피부염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뻘겋게 또는 뭐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이제 좁쌀 같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피부 장벽 기능의 손상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다양한 피부 질환들. 근데 이 피부 질환들은 요거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또 다른 시간에 또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마치겠습니다.